코로나19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화두가 됐어요. 사실은 생각도 안 하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에 우왕좌왕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속성을 거의 알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100개쯤 되는 백신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개 내지 15개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로 백신이 보급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백신이 보급된다고 쳐도 치료제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치료제 개발이 더 빠른 이유가 뭐냐면 치료제가 임상이 백신보다 좀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한 회사가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 아마 이번 달에 하나가 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안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나가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에서 항체 치료제 개발은 5개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음으로써 그리고 생산시설을 저희 회사가 전 세계 7%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국민을 커버하기에는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진단키트를 전 국민한테 동시에 풀 수 정도의 인프라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PCR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데 DNA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증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단키트는요 살은 바이러스인지 죽은 바이러스인지는 구분을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살았던 죽었던 그 흔적을 발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소량일 때는 요 DNA 분석 방법을 써야지만 분석이 돼요. 소량이라는 거는 감염 초기라는 거예요. 조금 바이러스가 번식이 되면 항원 진단 키트로도 식별을 해요. 항원 진단 키트는 임신 검사하는 거랑 같이 10분 내지 15분이면 합니다. 근데 또 말기에 가서 아직 바이러스가 이 사람한테 있냐 없냐 이거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라이브 바이러스가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병원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R로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를 보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해도 죽은 바이러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진단, 항원 진단 키트로 하면 그나마 좀 더 라이브 바이러스가 없다는 걸 일찍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DNA 쪽으로 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검출 능력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원 진단 키트가 검출 능력은 떨어지는데 초기에 떨어지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 이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이거 빨리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임상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임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있는데 거기는 의료진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이미 거의 없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지만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하는데 그래서 루마니아도 하고 헝가리에 나가서도 하고 스페인 나가서도 하고 아일랜드에 나가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지금 이제 곧 이어서 영국에서 하고 프랑스에서 하고 이태리에서 하고 브라질에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 DNA 분석하는 PCR 방법에서 양성이라고 해도 항원 진단 키트를 가지고서 해봤을 때 양성으로 안 찍히면 저희가 임상 환자 인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 어리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PCR에서는 양성이라고 그러는데 항원 진단 키트에서 음성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이미 바이러스가 거의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그렇게 한다고 치면 한국은 조기 청정국가를 선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좀 더 경제가 자유로워지겠죠. 근데 오해 없이 들으시면 사실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건데요.
뭐 우리가 뭐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바이오 헬스 쪽을 그리고 강조하는 국가가 되다 보니까 진단 키트 업체들이 사실은 영세했었는데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체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회사가 있어서 사실은 대한민국 하나는 청정국가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 하루라도 땡기기 위해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한 30명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 얘기하면 루마니아의 병원에 가서 병상 5개 우리가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우리가 직원이 앰뷸런스로 픽업을 해서 병원에 와서 진료하고 검사하고 모시다 드려요. 우리 직원들은 앰뷸런스 안에 바이러스 환자랑 하루에 8시간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발령을 낼 수 없어서 자원자들이 가고 있어요. 그 친구들 출장 가기 전에 집에서는 환송의 가족들하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듯이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단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밤마다 저한테 전화로 보고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병원에서 환자 몇 명 갔다. 몇 명 갔다. 저희가 아무나 임상을 하지 않아요. 55세 이상 비만한 사람 그리고 당뇨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이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힘든 과정을 가지고 하나의 약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직원들도 우리 정부의 모든 공직자도 다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 이후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대적 피해가 작은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사업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직업을 잃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지를 알고 있는데 시간을 빨리 단축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내년 봄쯤 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씌워져 있는 마스크를 벗기는 겁니다. 그게 내 꿈입니다.